안녕하세요. 천안 오성중학교 학생 여러분. 저희는 1학년 국어A 담당교사 서보람 오유정입니다. 지금부터 2026학년도 1학년 2학기 수행평가 안내를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는 이유를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국어A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두 명이다 보니까 혹시나 각 반별로 안내하는 내용이 다르게 되면 평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합의를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전 반에 똑같은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름방학이 짧아져서 7월 29일에 개학을 하다 보니까 개학날 교회 체험학습을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그 수행평가 안내를 똑같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학날 이제 국어 A 첫 번째 시간에 그 교회 체험을 가는 학생들은 그 반드시 이 영상을 통해서 수행평가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요. 혹시나 수업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수행평가 안내를 들었지만 뭐 다시 한번 듣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QR코드 통해서 들어가서 수행평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시청할 경우에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영상을 잘 시청하시고 그 궁금한 사항은 국어A 담당 선생님인 서보람 오유정 선생님에게 꼭 그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1학기 국어A 수업과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수행평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A 진도 계획부터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7월 29일에 개학을 하고 그리고 12월 16일에 방학을 합니다. 정말 짧죠? 올해는 12월 16일에 겨울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2-1단원 수업을 할 겁니다. 2-1단원이 1회고사 범위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선생님 저희는 뭐 1회고사 범위가 어디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있습니다. 1회고사 범위는 2단원의 1단원입니다. 그리고 8월 31일 월요일에서 9월 15일 화요일까지 수행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수행평가는 2-1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6일에서 9월 18일까지 요 2-1단원을 가지고 1회고사를 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1학기 때는 여러분들 점수가 들어가는 1회고사를 보게 된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1회고사 끝나고 나면 2회고사 준비를 해야 되겠죠. 9월 21일 월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2-2단원, 4-1단원, 4-2단원 수업을 합니다. 요게 2회고사 범위입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월요일에서 11월 18일 수요일까지 2-2, 4-1, 4-2단원으로 2회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11월 19일 목요일부터 12월 15일 수요일까지는 이제 교과서에 있었던 활동 중에서 우리가 하고 싶었는데 진도 때문에 못했던 활동들,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12월 16일에 종업식을 하면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이 마치게 됩니다. 국어의 진도 계획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1회고사 범위, 2회고사 범위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대로 시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평가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제 1학년 2학기부터는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치게 되는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나뉘어집니다. 지필평가는 1회고사 한 번, 2회고사 한 번이 있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 100%입니다. 선택형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식이라고 말하는 시험, 그 100%로 시험을 봅니다. 문항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없습니다. 100% 객관식입니다. 비율은 20% 들어갑니다. 2회고사도 마찬가지로 선택형 100%고요. 서술형 없습니다. 20%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품사송 제작하기라는 수행평가를 서보람 선생님, 오유정 선생님과 같이 하게 됩니다. 20%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를 백승종 선생님과 하게 되고요. 20%입니다. 언어 습관 성찰일지 쓰기가 또 백승종 선생님이랑 하게 되고 20%입니다.
백승종 선생님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를 무려 두 가지나 하게 되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해서 참여하시고 수행평가 열심히 잘 성실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점수 계산하는 방법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2학기 국어 점수 계산하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필평가, 수행평가가 있다고 했고, 지필평가 안에 1회고사, 2회고사, 그리고 수행평가 안에 품사송 제작하기,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언어습관 성찰일지 쓰기가 있는데, 얘들이 다 비율이 20%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1회고사 70점, 2회고사 80점, 품사송 제작하기 70점, 정보 전달하는 글쓰기 80점, 언어습관 성찰일지 쓰기 90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70점 곱하기 0.2 하면 14점이죠. 80점 곱하기 0.2 16점입니다. 70점 곱하기 0.2 14점이고요. 80점 곱하기 0.2 16점, 90점 곱하기 0.2 하면 18점, 다 더하면 78점입니다. 그러면 성적표에는요, 78점이라고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C라고 생기부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 A, B, C는 어떤 식으로 나뉘어지게 되느냐. 이렇게 모든 영역을 합친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고요.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60점 이상이면 D, 그리고 60점 미만이면 E입니다. 60점 미만이니까 59점부터 E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종합식 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세 과목 이상 A를 받게 되면 종합식 날 교과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세 과목 이상 A라고 하니까 이거 뭐 쉽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어만 해도 여러분들이 쳐야 되는 시험이 5개죠. 요게 이제 다 합쳐서 90점 이상이어야 A를 받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어도 A고 수학도 A고 영어도 A다. 그러면 교과우수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우수상 받고 싶은 친구들은 잘 준비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중학생인데 이거 뭐 A 받아서 어디에 써?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냥 뺑뺑이로 가게 되는 일반고를 가려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성적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충남삼성고, 북일고, 충남과학고, 충남외고처럼 자사고 특목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과목별로 A, B, C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요게 지금 보시면 충남삼성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는 내신 산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학년 1학기에서 3학년 2학기까지 전 과목 보이시죠? 국수영, 과사, 기가정보 도덕, 역사 체육, 음악 미술 이거 전부 다 A, B, C, D, E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입력하시면 성적이 그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국어에서 A를 받았으면 A, 수학에서 A 받았으면 A, 영어에서 A 받았으면 A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 충남삼성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시다시피 미래인재 전형이랑 그다음에 임직원 자녀 전형이 있는데요. 뭐 임직원 자녀 전형도 당연히 잘 해야 되지만 미래인재 전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요기 전 과목 중에서 한 개라도 B가 있으면 삼성고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요런 학교들 희망하고 있는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 잘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고등학교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국어 A 1학기 진도 계획, 평가 계획, 그리고 점수 계산하는 방법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평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 A 수행평가 이름은요, 품사송 제작하기입니다. 자, 품사송을 제작하려는 이유가 뭐냐? 목적 첫 번째입니다. 문법의 기초인 품사를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품사송 제작하기를 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노래를 하나 불러드릴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다지오, 안단테, 안단티노, 모데라토, 알레그레토, 알레그로, 비바체 아주 빠르게 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음악 선생님께서 그 음악 빠르게 있잖아요. 그거를 외우게 한다고 만들어서 저희에게 외우게 해주신 노래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면 벌써 몇십 년이 지났어요. 이걸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듣다가 이 음악은 빠르기가 비바체다 이러면 그거 제일 빠른 거잖아요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머리가 좋을 때입니다. 이때 외워놓은 건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품사송을 만들어서 이 품사를 오래오래 기억하려고 이 노래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품사송 제작하기 같은 경우에는 모둠 활동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모둠 활동을 하게 되면 무슨 능력이 길러지느냐? 첫 번째로 의사소통 능력 길러지겠죠. 왜냐면 모둠 친구들이랑 같이 대화를 해야 되니까요. 협업 능력 신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같이 협동을 해야 하나의 노래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둠 활동 하다 보면은 평화롭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친구들이랑 싸울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친구들이랑 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친구는 열심히 하고 어떤 친구는 열심히 안 하고 막 열심히 하는 친구는 열심히 안 하는 친구한테 빨리빨리 해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잘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꼭 갖추어야 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사를 오래오래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갈등 관리 기회까지 제공하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품사송 예시를 한번 감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품사송이라고 하니까 되게 좀 생소할 수 있어서 어떤 노래를 만들면 되는지 제가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요,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품사송의 예시예요. 한 3분 정도 되고요.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쉽고 재밌는 품사송 다 같이 불러봅시다. 준비하시고 짜라짜라 짠짠짠 짜라짜라 짠짠짠 무조건 외워주세요. 짜짜라짜라 짜라 짠짠짠 품사 공부할 땐 나를 불러봐. 언제든지 기억날 거야. 이름은 명사, 숫자는 수사, 명사 대신 대명사. 이셋은 주체라 재현이고요. 재현 뒤엔 조사가 붙죠. 조사는 관계형, 관계 나타내죠. 무조건 외워주세요. 짜짜라짜라짜라 짠짠짠 재현 꾸며주는 관형사, 용언 꾸며주는 부사. 관형사 부사 수식어 꾸며주는 역할. 느낌 놀람 감탄사 독립언이고요. 움직이면 동사이지요. 상태 성질이면 형용사이고요. 용어는 동사 형용사 서술의 역할을 한답니다. 자, 이런 노래입니다. 멋지죠? 자, 이런 노래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겁니다. 신나죠? 엄청 재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OT입니다.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자, 일단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은 각 반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반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1반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이 15명, 여학생이 14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둠을 몇 모둠으로 나눌 거냐면 1, 2, 3, 4, 5모둠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1모둠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2모둠도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그 다음에 3모둠도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4모둠도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5모둠은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둠을 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해당하는 반을 확인하시면은 이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우리 한 모둠은 몇 명씩 구성을 할 예정이냐면 5명에서 6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 5명, 6명에는 팀장 1명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각 반에서 수행평가 참여가 어려운 학생이 있는지 파악을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수행평가를 같이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는 각 모둠당 1명씩 배정할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수행평가 참여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한 모둠에 모여 있으면 그 모둠이 조금 활동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씩 배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 안내 동영상 시청이 끝나고 나면 각 반 모둠수에 맞게 팀장 지원자를 5명 받을 예정입니다. 자, 팀장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요, 팀을 이끌어야 하니까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들, 리더 역할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그런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자질이고요. 팀장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친구들을 이끌어야 되고, 친구들과의 갈등도 조정해야 되고, 친구들의 의사도 이렇게 끌어내야 되고, 근데 그런 과정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팀장 지원자를 5명 뽑아서 이 팀장 지원자를 먼저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표에 보면은 각 모둠별 팀장 이름을 적는 칸이 있거든요. 자, 만약에 우리 반에 지원자가 5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그 5명 이상인 학생들 중에서 팀장하면 좋을 것 같은 친구들 있어요. 이렇게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가위바위보로 공정하게 선정하거나 이런 방법을 써서 이렇게 5명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원자가 적다 그러면은 생각할 시간을 1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시작할 때 계속 이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쉬운 길을 가게 되면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조금 어려워야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지레 겁먹고 안 하지 마시고 꼭 팀장 지원하셔서 친구들이 이끌어보는 리더 경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런 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진짜 수행평가는 언제부터 할 거냐면은 8월 31일에서 9월 15일에 이 수행평가를 한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2-1단원을 다 배워야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동안 문법 단원을 배우고 나서 이 수행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8월 31일 월요일부터 뭘 하느냐? 먼저 1차 시입니다. 1차 시에는 노래를 선정하고 가사를 창작할 겁니다. 자, 먼저 핸드폰 도우미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핸드폰 가방을 미리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모둠별로 앉아서 품사송 제작에 적합한 노래를 선정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했었던 뭐 무조건 같은 노래를 하셔도 되고 아이돌 노래 하셔도 되고 애국가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래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노래 어느 부분에 어떤 품사를 넣을지 협의를 먼저 해야 되겠죠. 뭐 노래 제일 첫 소절에 뭐 명사를 넣겠다, 제일 끝부분에 감탄사를 넣겠다, 뭐 이런 거를 협의를 한 다음에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핸드폰을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핸드폰을 반납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러분들 가사를 창작할 때 여러분들 머리로 창작을 해야 되는데 AI 돌릴까 봐. 그래서 노래 선정까지만 핸드폰을 쓰시고요. 노래 선정 끝나고 나면 핸드폰을 반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역할을 분담을 합니다. 모둠원들이랑 협의해서 각자 한두 개의 품사를 맡고 품사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가사를 창작하시면 됩니다. 인당 하나에서 2개만 맡으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문법 단원 다 배우고 나면은 문법 정말 전문가가 돼 있을 거거든요. 가사 창작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개별 가사 창작이 완료되고 나면 가사를 하나로 합치고 이제 여러분들 가사 외울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1차 시에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입니다. 가사 창작할 때 AI 사용 절대 불가합니다. 만약에 AI 사용하는 거 걸렸다. 그러면은 바로 핸드폰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 시입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다음으로 2차 시로 가겠습니다. 2차 시 같은 경우에는 가사를 암기하고요. 품사송 보고서 모둠용을 제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품사송 보고서라는 걸 2번 낼 건데 모둠용이 있고 개인용이 있거든요. 2차 시 때는 모둠용을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둠원들끼리 같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암기를 하시고 2차 시 끝나기 전까지만 품사송 보고서 모둠용을 선생님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둠별로 한 장만 제출하면 되니까 모둠안에서 글씨가 예쁜 학생이나 아니면 팀장님이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품사송 보고서 모둠용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고 작성해도 됩니다. 컨닝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3차 시로 가겠습니다. 3차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업이 45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20분 동안 가사를 암기하고요. 5분 동안 이동을 하고요. 20분 동안 품사송 보고서 개인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20분 동안은
친구들이랑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암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품사송 발표의 순서를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5분 동안 자리 이동을 한 후에 수업 마치기 전 20분 동안 품사송 보고서 개인용을 작성을 하시는데요. 이 품사송 보고서 개인용은 외워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별로 제출하는 거고 밑에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차시 품사송 발표회 진행입니다. 자, 품사송 발표회는요, 말 그대로 발표회입니다. 앞에 나와서 친구들 앞에서 노래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래 유의사항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품사송 보고서 개인용 학습지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양식은 4쪽에 있습니다. 4쪽에 있는 품사송 보고서 개인용 양식 참고하시면 되고요. 작성 시간은 20분이고 수업 끝나기 전 20분 동안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교시다. 그러면 수업 끝나기 전 20분이 9시 35분이 끝나니까 9시 15분부터 9시 35분까지 20분 이렇게 작성을 하는 식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작성 방법은 쉬는 시간에 책상 서랍을 미리 비워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컨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책상 서랍 다 비워두시고요. 그리고 모든 활동 후에는 이동해서 번호대로 앉으셔야 됩니다. 시험 대용으로 앉는 거 아시죠? 그리고 글씨체 아름답게 작성해야 됩니다. 글씨체 못 알아보면 감점할 겁니다. 그리고 검정색 볼펜만 사용 가능합니다. 왜 연필로 쓰면 안 되냐면 저희가 수행평가 치고 나면 1년 동안 이 수행평가 학습지를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필은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검정색 볼펜만 사용 가능합니다. 틀리면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하고요. 두 줄 긋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춤법, 문장부호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은 1쪽에 제시된 채점 기준표를 참고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1쪽으로 가서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보시면 국어의 수행평가 품사송 제작하기 채점 기준표입니다. 자, 평가 항목이 두 가지입니다. 품사송 제작 및 발표가 하나가 있고요. 40점이고요. 품사송 보고서가 60점입니다. 품사송 제작 및 발표를 보시면 1번입니다. 음악 선정. 품사송 제작에 적합한 노래를 선정하였는가? 그러니까 너무 짧으면은 품사가 다 들어갈 수 없을 것이고 또 너무 길면은 노래가 남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노래로 잘 선정하셔서 품사송을 제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할 분담 및 수행입니다. 모두만과 협의하여 각자 한두 개의 품사를 맡고 품사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가사를 창작했는지, 그래서 한두 개의 품사를 맡지 않으면 점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두 개의 품사를 맡아서 창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품사송 발표에 참여를 하는데 그 품사송 발표를 할 때 품사송의 전체 가사를 자료를 보지 않고 정확하게 발표했는지 가사를 외워서 노래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가사를 안 외우면은 이거 뭐 하는 의미가 없죠. 그거 보고 할 거면 뭐하러 이런 수행평가를 하겠어요? 그리고 발표회에 참여하는 거. 품사송 발표회에 참여해서 바른 자세와 적절한 성량으로 발표하였는가? 이건데 적절한 성량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 크게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작게 하시면 감점입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공식적인 말하기에 맞는 이렇게 예의 바른 태도로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중에서 채점 요소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40점, 그리고 하나씩 만족을 안 할 때마다 5점씩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적절한 성량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5점이 감점되는 이제 그런 것인데 5점 감점이라고 하니까 우습게 보이시죠? 품사송 제작하기 20%고요. 1회고사 20%예요. 뭔 소리냐면 1회고사에서 5점짜리 문제 하나 틀리는 거랑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평가 준비를 이제는 좀 성실하게 잘 하셔서 그 수행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품사송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면요. 품사송 보고서에 보면 역할 분담,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수행했는지,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배운 점, 느낀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작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례대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요 9가지의 개념과 특성과 예시가 드러나도록 여러분들 가사를 만드셔야 됩니다. 예시는 한 개만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8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60점,
하나씩 감점될 때마다 이제 5점씩 감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회고사에서 5점짜리 문제 하나 틀리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잘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냥 수행평가 참여만 하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좀 한다. 그러면은 기본 점수가 40점이고요. 고의적으로 미제출하거나 백지답안 제출하시면 20점, 그리고 영역 만점은 100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품사송 제작하기에서 100점을 받으시면은 비율이 20%니까 20점을 모두 받게 되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5번입니다. 만약에 요 품사송 보고서 개인학습지 작성할 때 아주 무서운 것도 없이 컨닝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손에 썼다, 책상에다 써놨다, 컨닝 페이퍼를 뭐 썼다. 선생님들 이런 거 진짜 잘 발견하거든요. 자, 그러면 부정행위로 0점 처리될 뿐만 아니라 학교 생교위 해부됩니다. 학교 생교위 해부되면은 부모님 학교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컨닝하는 일 없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잘 외워서 수행평가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죠. 아, 나 못 외웠는데 나 오늘 그냥 결석해야지. 그러면은 뭐 일주일 뒤에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석하는 학생은 바로 다음날 등교하면 교무실에서 수행평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 피해서 결석하는 그런 치사한 짓 하지 마시고 그냥 당일에 할 때 같이 합시다. 그래서 그 기일에 맞게 잘 외워오시고 수행평가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가 품사송 보고서 개인학습지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품사송 발표의 유의사항입니다. 품사송 발표에는요, 모둠이 함께 교실 앞에 나와서 무반주로 노래합니다. 왜냐면은 막 그 반주를 찾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반주로 노래를 하시고, 만약에 뭐 우리 모둠은 정 반주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개인별로 찾아오시면은 제가 뭐 그거는 틀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무반주로 노래를 하고요. 가사가 적힌 종이를 보지 않고 암기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량 점수가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노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성량 점수는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할 거기 때문에 성량 점수는 즉석에서 바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성량 점수 만점입니다. 뭐 아니면은 성량 점수 5점 감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거잖아요. 근데 5점 감점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5점 감점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점수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도전 기회를 한 번 드릴 예정입니다. 재도전 기회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갖고 가면 됩니다. 다시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네, 그런데 요 성량 점수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둠이 6명이에요. 근데 5명이 진짜 큰 소리로 노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진짜 개미만한 목소리로 노래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개미만한 목소리로 노래를 했지만 5명이 워낙 큰 소리로 노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묻힌 거예요. 그러면 6명 다 만점입니다. 너무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6명이서 노래를 했는데 5명이 개미만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나만 큰 소리로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만 만점을 받고요. 요 5명은 5점 감점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노래할 때 개미만한 목소리로 노래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발표이고 이제 성적이 들어가는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노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되게 잘 깎습니다. 목소리 크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날도 마찬가지로 나 친구들 앞에서 노래 부르기 싫은데 나 결석해야지. 자, 결석을 한다. 바로 다음 수업 시간에 교실 앞에 나와서 혼자서 노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발표회 하는 날은 절대로 결석하면 안 되겠죠. 결석하지 말고 당일에 함께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품사송 발표회 유의사항까지 안내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는 품사송 보고서 모둠 학습지거든요. 어떤 내용 들어가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지금 1차 채점, 2차 채점 돼 있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한 번은 서보람 선생님이 채점을 하고 두 번째는 오유정 선생님이 채점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호간에 이렇게 채점을 할 거니까 형평성, 공정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음악 선정. 우리 면모둠이 선택한 노래의 제목은 뭐이다. 이렇게 노래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할 분담, 학번, 이름,
그리고 창작을 한 품사, 그리고 선생님이 알아야 할 사항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학번 같은 경우에는 학번 순서대로 써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반에 1번이다, 1반에 3번이다, 5번이다, 6번이다, 뭐 18번이다, 20번이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발표할 때 나와서 그 줄 서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시고 이름도 이렇게 차례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맡은 품사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2개, 1개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알아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막 해보니까 여기 있는 뭐 A라는 친구는 팀장으로서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해준 거예요. 그럼 뭐 그런 내용 쓰셔도 되고 B라는 친구는 모둠 활동에 하나도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쓰세요. 이르세요. 그래야 그 친구도 열심히 하죠. 그런 거 쓰시면 되고 그냥 평범하게 모든 활동 열심히 참여했고 딱히 쓸 내용이 없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쓰셔도 됩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품사순 가사 작성하기가 있는데요. 작성 조건은 품사의 개념, 특성, 예시가 모두 드러나야 하고 예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개만 들어가도 됩니다. 많이 넣으면 당연히 좋고요. 이거 많이 넣으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거죠. 이거 잘 외워서 나중에 고3 때까지 써먹으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에 도움될 수 있게 잘 이렇게 넣어서 만드시고요. 그리고 가사는 분량 제한이나 분량 점수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품사의 개념, 특성, 예시만 잘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채점표인데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명사 잘 들어가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칠 거고 수사 잘 들어가 있으면 동그라미 칠 거고 그리고 뭐 동사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5점 감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품사송 보고서 모든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 시간에 제출하면 된다고요? 2번째 시간. 2번째 시간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보고 작성해도 되니까 요거는 마음 편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품사송 보고서 개인 제출 학습지입니다. 이거는 개인별로 쓰는 거고, 보고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컨닝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음악 선정, 우리 면모둠이 선택한 노래의 제목은 뭐이다 쓰시고요. 여기 노래 제목 안 쓰면 5점 감점인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앞에 보시면 품사송 제작에 적합한 노래를 선정하였는가 이런 게 채점 요소잖아요. 채점 요소 하나가 충족이 안 되면 5점이 감점되는 거예요. 1회 고사 5점짜리 하나 틀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사 창작을 맡은 품사는 뭐이다. 근데 여기에 쓰는 거는 앞에 모둠 활동지에 썼던 거랑 일치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뭔 소리냐? 나는 여기에다가 명사라고 썼어요. 근데 우리 팀 모둠 활동지에 A는 아무것도 창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치하지 않죠? 그럼 이 친구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일치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표에 참여. 발표에 참여해서 가사를 보지 않고 정확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OX 해주시면 되고, 여기 칸에는 선생님들이 진짜로 그렇게 했는지 확인해서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X면 X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발표의 성량. 품사송 발표에 참여해서 바른 자세와 적절한 성량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본인이 동그라미를 하더라도 실제 발표회에서 목이만한 목소리로 노래했으면 선생님들이 X하고 5점 감점할 겁니다. 그리고 작성 조건은요. 품사의 개념, 특성, 예시가 드러나야 되고요. 품사송 보고서 모둠 활동지에 제출한 가사와 똑같이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요 모둠 학습지는 뭐냐?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는 채점 기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둠 학습지에 쓴 거랑 똑같이 외워서 여기 개인 학습지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량 제한이랑 분량 점수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사 쭉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 활동지에는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활동을 통해 배운 점, 느낀 점 써주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분량이 꽉 채운 2줄 이상이거든요. 꽉 채운 2줄 이상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여기 끝나는 부분까지 꽉 채워서 2줄을 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요거 조금 내가 좀 불안한 것 같다. 그러면 3줄 넘어가서 한 여기까지 쓰세요. 그러면은 점수 깎일 일 없으니까 이렇게 분량에 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사송 보고서 개인 제출 학습지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부터 뭘 할 거냐. 아까 팀장 뽑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각 모둠별로 팀장을 해줄 친구들 이렇게 5명 뽑을 거고요.
요거 뽑고 나면은 선생님들이 교실 앞에다가 뭐 붙여놓을 거냐면 이거 붙여놓을 거거든요. 모둠 구성하기. 근데 여기 보시면 각 모둠별로 가능한 인원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모둠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표에서 각 모둠별로 가능한 인원수를 확인한다. 자기가 가고 싶은 모둠에 자유롭게 이름을 적습니다. 언제까지 적냐면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열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열흘 동안 잘 고민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모둠에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서 아니면 나는 친한 친구가 없어서 8월 7일까지 이름을 적지 않았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인원수가 남는 곳에다가 이름을 적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둠 활동 이렇게 하게 되면 팀 짜는 거 부끄러운 친구들 있을 텐데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렇게 막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모둠 활동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쓰고 싶으면 쓰시고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돼요. 선생님들이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모둠 구성하기 보면 각 모둠별로 가능한 인원수를 확인한 후에 학번과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가능한 인원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이름을 적은 학생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1모둠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 3명까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남학생 4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면 마지막 4번째 학생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 이름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선생님이 할게요. 그리고 글씨 알아볼 수 있게 예쁘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모둠이다. 1모둠 팀장을 예를 들어서 10101 홍길동 친구가 할 거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2모둠 같은 경우에는 102, 뭐 02, 뭐 예를 들어서 뭐 홍계월 친구가 팀장을 해줄 거다. 그럼 이렇게 쓰시고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모둠에는 나머지 남학생 2명 들어갈 수 있고 여학생 3명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2모둠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 3명 들어갈 수 있고 여학생 2명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행평가 안내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수업 끝나고 나면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앞에 있는 서보람 선생님, 오유정 선생님에게 질문하세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혹시나 결석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리고 형평성 때문에 1반부터 9반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안내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질문 받고 하는 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요거 수업 마치고 바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수행평가 안내를 마치겠고요. 그리고 우리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또 국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